출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반려견들과 함께 보낸다는 보호자. 셋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녀석은 바로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의 막내 우리인데요. 장난감 하나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노는 8개월. 그렇게 한참을 물고 당기고 놀고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야, 이제 그만 놔줘. 응?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우리와 달리 바니는 내내 만사가 귀찮은 듯 엎드려서 요지부동입니다. 바니는 그냥 계속 이렇게만 있어요. 저랑은 안 놀고 가끔 걔들이랑 놀 때 있고. 아, 눈을 저렇게 흠뻑흠뻑이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항상? 네. 응? 줄래? 너도 내 나이가 대바다. 이렇게 눈 감고 쉬는 게 최고야. 좋은데? 이번엔 노즈워크로 놀아주려나 본데요. 우리 보호자님 녀석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엔 몰티즈 모녀까지 합세. 셋이 사이좋게 노는 걸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단숨에 사랑의 등에 올라타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는 우리. 야, 이 녀석 이거 자세 한번 제대로 잡는데요. 사랑이 공격에 화가 났는지 얌전히 있던 바니가 화풀이를 해댑니다. 같이 잘 놀다가 한순간에 180도 변해버린 우리. 왜 그래?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사랑이를 노려보는데요. 결국 방 안에 격리 조치됩니다. 아니, 사이좋게 잘 놀다가 갑자기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언니들을 자꾸 물고 누르고 괴롭혀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없고 애기였다가 이제 조금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냥 장난치다가 이제 장난치다 과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더 잦아졌어요. 더 잘 싸워요. 자주. 자주. 네.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달 전부터. 평소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놀았던 셋. 2달 전 사랑이와 크게 싸운 후로 싸움 횟수가 늘고 있다는데요. 그때부터 보호자가 꼭 챙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같이 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마리 같이 나갔는데 한 마리씩 따로따로 나가려고 지금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럼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죠. 산책 보통 얼마나 하세요? 길게 가면은 뭐 한 마리 한 4, 50분 가는 경우도 있고 짧으면은 뭐 한 20분? 이렇게 한 마리에 20분 정도? 3마리가 함께 나갈 때보다 힘과 시간이 3배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개별 산책만으로 녀석들이 문제없이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결코 힘든 게 아닐 텐데요. 바니와 우리 그리고 사랑이까지 드디어 산책 끝!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를 일인데요. 아, 우리가 좀 주로 사랑이를 이렇게 노리나요? 사랑이는 자기 밑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랑이한테 주로 공격을 일삼는다는 우리. 6개월 전 녀석을 입양할 땐 전혀 상상치 못한 문제였죠. 사실 우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는데요. 2개월밖에 안 된 어린 시절 2번의 파양을 당했고 SNS에 올라온 녀석의 사연을 두고 사람들의 조롱의 글까지. 이를 지켜보던 서우 씨는 녀석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몰티즈 모녀가 있었던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3마리가 원래 한 가족처럼 아주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사랑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다 싶더니 또다시 벌어진 싸움.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싸움을 벌인 건지 바니까지 3마리가 엉겨붙어 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싸움에 보호자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를 진정시키는 서우 씨. 아이고, 우리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네요. 몰티즈 모녀는 괜찮은지 어미 겸 바니를 살피는 보호자.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주로 우리와 사랑이가 싸움을 해왔는데 이번엔 바니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랑이랑 그런 게 아니라 반이랑 그런 사랑이는 자기가 피해 다녀서 요즘엔 덜 해요. 근데 이제 바니한테 막 덤벼가지고. 노견 바니까지 공격한다니 정말 걱정이네요. 근데 저는 차라리 제가 물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속상하니까. 다른 개들이 물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데 멀쩡한 줄 알았는데 바니의 발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걱정된 서우 씨,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린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발인 것 같아요. 발 쪽이 약간 피해 나가지고. 얘가 엄살이 없는 애인데 아까 다리를 막 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 만졌을 때 막 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뼈까지 뭐 손상 있고 이런 거는 아닐 거니까. 절뚝이던 발은 다행히 이상무. 하지만 꼼꼼히 더 살펴보는데요. 주사 좀 맞자. 아니, 주사까지 놓는 걸 보니 다리 말고 어디가 또 안 좋은가요? 지금 항암치료 진단 중이니까 약을 좀 짧게 들어갈게요. 항암치료다.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겠다. 네? 항암 치료라고요? 바니가 3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 유선 종양이 하나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여러 군데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악성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3개 있던 걸 이제 수술로 다 제거를 했죠. 3년 전 유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니.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다리를 전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초음파랑 찍어 보셨는데 이 배에 종양이 비장이라는 장기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큰 병원 예약해서 갔더니 이 15cm인 거예요. 병명이 혈액 종양이거든요. 바니 병이. 암세포가 혈액까지 퍼진 상태로 큰 수술을 또 받아야 했던 바니. 평생 한 번으로도 힘든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며 잘 견뎌준 녀석이 지금도 대견하고 미안합니다. 그 유선 종양 생겼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 여태까지 몰랐던 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 버텨줘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녀석이 너무도 고마운 보호자. 우리는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몰티즈 모녀만을 데리고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두 모녀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보호자 역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갔다 올게. 안녕. 사실 이곳엔 서우 씨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엄마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어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제 3개월 산다고 한 횟수로 9년 정도 투병하셨거든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9년을 살아준 엄마. 그리고 그 곁엔 반려견들도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좀 몇 년이 지났는데 바니가 또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아픈 병들이랑 똑같이 아파서 바니가 자기 때문에 병 걸린 것 같다 이런 말도 몇 번 하셨고 미안하단 말도 하셨고.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 동안 반려견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어머님.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투병 6년째 바니가 어머님과 같은 암에 걸리게 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바니를 볼 때면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건 물론 더욱 특별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며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족 반려견들. 서우 씨는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바랄 게 없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고 데려왔는데 그게 너무 제 욕심이었나 싶어서 미안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 친구들도 우리가 와서 처음 겪어보는 일일 거고 우리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진짜 너무 후회도 많이 했고 세 마리한테 다 미안하죠. 그 말만 하면 좀 너무 눈물이 날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온 건지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2달 전부터 시작된 새파란 막내 우리의 반란. 녀석의 행동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몰티즈 모녀. 몰티즈 모녀와 프렌치 불독 우리. 셋의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가서 솔루션 할까? 야, 이 녀석 이거 설쌤 팬이었나 본데요. 빨리 와. 길냥이마저 홀리는 설 전문가. 태나게 최초로 고양이와 함께 등장하는. 자, 응원도 받았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들어가자.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녕. 아이고, 기분이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저쪽 앉아도 괜찮죠?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과격하네. 어? 아, 이 정도는 애교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어제도 싸워서 이마랑 오른쪽 눈 옆에랑 그러네요. 다 쳤어요. 여기랑 네. 여기. 네. 얘네들 또 피부도 약하잖아. 그때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랑이. 그쵸? 지금 사랑이도 우리 피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쵸. 원래 강아지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네. 아니면 좀 뭔가 싫다거나 이럴 때 자기만의 공간으로 올라가는데, 우선은 그러면 앉아서, 네. 네,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아, 사실 혼자 살면서 새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원래 바니랑 사랑이 있을 때는 걱정도 없고 완전 편했는데 근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 누가 파양했는데 너무 네. 안쓰러워가지고 얘네가 착하니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엔 잘 지내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고 치고 이러는 아이들도 어리고 작고 힘이 약할 때는 되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다가 덩치가 커지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우리와 사랑이의 싸움? 아니 요즘은 바니로 바뀌었어요. 가족이 된 지 6개월. 처음엔 잘 지냈지만 2달 전부터 심해지고 있는 우리의 공격성이 문제였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4월 말이니 7개월? 지금 아니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5살, 5살, 9살 9살. 성별은 다 여자인데 중성화했어.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요?
최악의 조합.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조합. 왜요? 여자애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여자애들끼리 가장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의 최악의 조합. 나이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얘네들은 지금 딱 봐도 에너지가 좀 차분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디서 등치 크고 막 계속 컥컥 막 이러면서 에너지 막 뿜뿜하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들 귀찮게 하고 잘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교육적으로. 못 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고려를 해봐야죠. 최악의 조합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헤어져야 할 위기에 놓인 이 가족. 과연 희망은 있을까요? 먼저 일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사랑이를 공격했던 우리.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 좋아요. 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싸우느냐예요. 이게 언제 싸우는지 예측이 가능하면 같이 살아도 돼요. 그건 내가 교육을 하고 관리해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보인 게 음식이에요. 근데 저렇게 조그만한 매트에 애들 다 같이 하라고 하면 100% 싸워요. 절대로 저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노즈워크를 해주려면 얘네들은 최소 2개 필요해요. 근데 저는 3개도 추천해요. 놀 때도 특히 먹을 게 들어가 있을 땐 공간 분리는 확실히 해줘야 돼요. 결국 간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 노즈워크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던 거네요. 놀이에서뿐 아니라 식사 역시 한 공간에서 해왔던 반려견들. 이건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에이, 밥은 또 왜 이렇게 줘요? 다견 가구에선 절대로 자율급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제한급식해야 돼요. 그럼 밥 줄 때 또 싸우지 않아요? 자기 공간에서 먹어야죠. 캔넬 안에서 먹든지 아까 말씀드린 간식 먹듯이 분리해서 먹든지 무조건 분리해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빼야 돼요. 먹는 걸 못 보게. 그렇죠. 다른 아이가 먹는 걸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힘센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빨리 먹고 나한테 올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빨리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의식하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바니와 바니의 밥까지 탐내며 그 곁을 기웃거렸던 우리. 끝내 공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잘못된 식사 관리로 인해 문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캔넬에 따로 식사를 주려고도 시도해봤던 보호자. 그때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는데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그래도 새나게 열심히 보시면서 캔넬 안에서 줘야지 하고 싸우지 않게 캔넬 안에서 줘야지 하는데 그 장소에 접근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흥분된 상태에서 빵 부딪혀 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넣고 간식을 줄까요? 그렇죠. 네. 먼저 들어가게 하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간식을 주는 거죠. 캔넬에 들어가게 한 후 이렇게 주면 되나요? 너무 붙어 있어요. 캔넬들이 너무 장소가 다 붙어 있으니까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떨어뜨려진 상태에서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목! 혼자 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제한급식 꿀팁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기 전에 밥 애들 딱딱딱 주고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안 먹잖아요? 그냥 빼서 올려놓으세요. 그거 반복되면 그 시간밖에 먹을 수 없다라는 인식 다 알게 되고요. 오히려 식사 시간 딱 정해서 먹게 돼요. 그러면 애들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이제 우리가 와서
날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도 지킬 필요 없어지고요. 무조건 제한급식해야 돼요. 제한급식법 잘 아셨죠? 하지만 우리의 공격성은 놀이와 식사 시간 외에도 보이곤 했는데요. 가만히 있던 사랑이에게 다가가 공격을 퍼부었던 우리.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딱 발 들고 있죠, 서로. 이게 되게 강아지들이 긴장했다는 시그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이한테 이렇게 너 뭐해? 딱 이렇게 또 뭔가 통제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사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때 한번 했다. 그럼 저렇게 싸우는 거야. 사랑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 그리고 그때 또 싸움이 벌어지나요? 그 일촉즉발의 순간. 설쌤 나이스 타이밍. 하지만 갑자기 옆에 있던 바니를 보고 으르렁대는 우리.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하면 100% 싸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왜 이러는 건지 의문투성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히 설쌤의 대처로 언제 그랬냐는 듯 진정된 우리. 야,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요. 설쌤은 녀석의 속마음 아시나요? 얘가 되게 막 애정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네? 거기에 대한 질투도 많은 친구예요. 아하. 그래도 아무리 애정 욕구와 질투심이 많아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실 또 파양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그걸 걔들이 알아요. 그 어린데. 2개월에서 4개월 사이가 강아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도 기억 못하죠. 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계속하고 있는 행동들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들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뇌 속 깊숙이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 파양당했어? 2번? 2번인 것.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 또 버려지면 안 되는 거고 더 큰 질투심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강아지의 견생 중에서 2개월에서 4개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가 사회화의 골든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험을 할 때 절대로 나쁜 경험을 하면 안 돼요. 그 나쁜 경험은 또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번이나 파양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질투, 그리고 더 많은 집착, 그리고 더 많이 뺏기기 싫어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파양 경험으로 커진 질투심이 지금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왔다니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얘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거 다 내 거고 보호자도 내 거고 장난감도 먹는 것도 다 내 거라는 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 친구들이 어떨 때는 라이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 때지만 이게 나중에 항상 라이벌이 돼버리면 그러면 둘이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싸워버려요. 질투심이 남다른 녀석이 다른 반려견들과 살면서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독 몰티즈 모녀 중 딸 사랑이한테만 심각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랑이가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쟤만 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사랑이 되게 많이 안고 계시죠? 네, 얘가 여기 많이 와가지고. 세 아이 중에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아이가. 사랑이. 그죠? 제가 봤을 땐 사랑이 안아주고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있었고 그게 되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가 먼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싸워. 네, 그래서 먼저 싸우기 시작했고요. 얘가 이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점점 조금씩만 줄여주세요. 너의 죄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 그러니까 참아.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산책은 힘들어도 녀석들을 위해서 꼭 한 마리씩 개별 산책을 해왔던 보호자. 이건 칭찬해 줄 만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방금 누구 먼저 나갔어요? 반이요. 바니가 먼저 나갔죠. 네. 그래서 산책도 우리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
산책하고 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곤하잖아요. 조금 더 잘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되게 가슴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얘를 먼저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격이 누그러져요.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중인 바니를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여기도 어제 찢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물어가지고. 우리가 물어서. 최근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된 바니. 그 전까지는 서로 핥는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입을 핥는다는 거는 약간 호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바니가 하지 말라고 핥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낮춰주기 위한 네. 방법.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열심히 핥았다니 지금 보니 참 대견하면서도 짠하네요. 바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평화주의자인데 자꾸 또 싸움을 말리느라 그리고 뭐 이제 우리도 갑자기 바니한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인데 바니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1시간 정도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니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픈 바니와 우리는 싸우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솔루션. 건강을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시간 꼭 제공해 주세요. 강아지들의 모든 행동 문제가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나이 차이, 성별, 그리고 파양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성격 이런 차이도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자의 작용 가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이외에 바니와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특별히 신경을 안 써줘도 잘 지내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들어와도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고요. 보호자님께서 이 무리의 리더가 돼주지 못하고 싸움을 계속 방관만 하고 있다 보니 공격성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면 강아지들이 집중을 못해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잖아요. 사랑이랑 바니는 잠깐 딴 데 들어가 있을게요.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야 같이 잘 지낼 수 있겠죠? 우선은 아까 영상을 봤을 때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셨어요. 아이들 간식 먹을 때 따로따로 줘야겠다. 근데 결국에 또 캔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싸우잖아요. dak연 가정에서는 필수인 캔넬 제한급식. 보호자도 시도했지만 살짝 조금 어설펐는데요. 근데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이 캔넬 3개가 저기에 일자로 놔져 있으면 그냥 하나로 보여요. 셋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 조금 바꿔놓을 거고요. 우리 교육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선착순이었던 캔넬에 평생 주인을 정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 우리 들어가. 지정된 캔넬에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식을 던져 유도합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몇 개 더 간식을 줄 거예요. 옳지. 내 발이 모두 들어가 있을 때는 옳지. 간식으로 폭풍 칭찬. 이곳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옳지. 가만히 기다려볼게요. 어떻게 행동하나. 세상에. 옳지. 재밌는 걸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2개 위치를 바꿔보세요. 위치를 바꿔도 이거에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게요. 기다려볼게요. 생각하게 할 거예요. 반려견에게 캔넬은 자신만을 위한 이동형 공간. 언제 어디서든 나의 캔넬에 들어갈 수 있어야 제대로 인식한 거겠죠? 오히려 실수하는 것도 좋은 교육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칭찬 안 해줄 거거든요. 우리 들어가. 들어가. 옳지. 반려견이 헤맬 때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옳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중간에다 한번 놔볼게요.
절대 안 줄 거예요. 이야, 우리 너 천재인데? 옳지. 어느 정도 인식은 생겼어요. 동선이 꼬이지 않으면서 안 싸울 수 있거든요. 두 아이는 친하게 잘 지내니까 세 마리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캔넬의 위치도 다시 정해줬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치를 바꿔놓으니 캔넬을 헷갈려하는 우리. 야, 이거 실패인가요? 다행히 우리의 빠른 판단, 자신의 캔넬로 골인. 더 이상 경쟁은 없다. 제한급식을 위한 캔넬 교육 성공! 파양 이후 반복된 경쟁으로 몰티즈 모녀를 라이벌로 생각해왔던 우리.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의 질투심 낮추기 교육 그 첫 번째. 네, 보세요. 지금 보호자님의 사랑에 대한 질투도 되게 심하지만 먹을 거 있을 때 흥분하고 질투하는 아이인데 먹을 것에 대한 절제력을 키워야지만 지금 사랑이나 바니한테 먹을 게 있을 때 그래도 참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절제력을 키워야 하는 우리.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심장박동수를 낮출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호흡. 맞아요. 정확해요. 네. 심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심장박동수를 낮출 수는 없지만 심호흡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심장박동수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심호흡 교육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코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요. 숨을 잘 못 쉬다 보면 아까 반대로 호흡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심장박동수가 높고 흥분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안 낼 것에도 사랑이나 바니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호흡 교육도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자주 해주셔야 돼요. 심호흡은 뭘로 볼까요? 사람들은 하면서 가슴이 올라간다거나 소리가 나는데 강아지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콧구멍에 집중해야 돼요. 콧구멍에. 자, 다들 콧구멍에 집중! 처음엔 간식으로 호흡을 유도하는데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잘 보세요. 심호흡. 요거, 옳지. 요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코가 벌렁거리는 거 보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심호흡. 안 돼. 잘못했을 때는 잠깐 쉰 다음 심호흡. 다시 시작. 심호흡. 아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심호흡. 자,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옳지. 간식을 이용한 심호흡 교육으로 절제력까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냥 간식 없이 우리 심호흡. 옳지 하고 여기서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 간식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간식 없이 호흡 조절하기. 그러기 위해선 오랜 단련이 필요하겠죠. 소리 들리세요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집에 계실 때 한 5분 정도씩 2번은 해주세요. 2번 정도는 이 심호흡 교육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가슴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는 큰 숨을 쉬는 게 연습이 될 거고 저절로 심호흡을 통해서 심박수도 낮아지고 조금 안정화되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우리와 같이 짧은 호흡기를 가진 견종들과 평소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니 매일 하루 5분씩 자주 해주세요. 사랑에 나올게요. 우리의 생애 최대 라이벌 사랑이 등장. 그리고 우리에게 줄까지 단단히 묶어주면 다음 교육 준비 완료. 우리와 사랑이 둘이 함께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둘이 함께할 교육은 뭘까요? 기다려.
인내와 절제, 핵심 교육. 기다려. 우리야,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네. 우리의 목적은 이 줄이 빵 하고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빵 하고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줄을 당기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면 성공. 그럼 안 줄 거예요. 줄을 당기면 터치나 보상은 일절 금지.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언제 칭찬받고 이쁨 받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먹을 수 있는지, 칭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반복은 물론 칭찬할 땐 확실히 보상해주고 잘못했을 땐 단호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보호자 차례. 우리 기다려. 사랑이한테만 간식을 줘도 질투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면 성공. 진짜 잘하는데요? 잘했다. 진짜 좋아요. 진짜 그렇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잘했다. 칭찬을 하고 나서는 사랑이한테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엄마한테 관심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두 번만 더 해볼게요. 기다려. 사랑이에게 간식이 있다면 우리에겐 간식과 칭찬까지 2배로 보상합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진 우리도 사랑이도 아주 잘하고 있죠? 줄 빼고. 자, 이번엔 줄을 풀고 도전해 볼까요? 그런데 줄을 풀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은 좀 우리가 조금 긴장을 했네. 아이 예쁘다. 이리 와. 싸울 것 같아. 1cm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우리와 사랑이. 말릴까요? 네, 지금 오히려 확 말리면 그렇죠. 지금이 나아요. 사랑이가 긴장했어요 지금. 우리 일어나서 가운데로 끼세요. 이 중간. 네, 끼세요. 일어나세요. 네. 그렇죠. 포기할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할게요. 우리 앉아. 옳지. 옳지. 잘했어. 어우, 10년 감수했네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흥분할 때 필요한 건 뭐다? 우리 심호. 호흡에 집중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 심호. 쉼호흡하면 코를 써야지. 그렇지, 그렇지. 벌렁벌렁. 옳지. 반려견 호흡법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는 설 전문가. 바로 가시면 돼요. 오늘 교육 대성공. 1인 가구잖아요. 네.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조금 단호한 생각을 해야지만 아이들도 마음이 더 편해져요. 암투병 중인 반이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릴게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걱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이만의 시간 이거는 꼭 만들어주시면 20살까지 살아야죠. 네, 요즘 강아지도 20살까지 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가 딱 눈에 보이고 알겠는데 제가 너무 모른 척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너무 노력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언니가 진짜 이번에 교육 받은 거 잘 지켜서 너희들 안 싸우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할게. 아프지 않고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우리야, 앞으로는 멀티즈 언니들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게야. 약속!